예, 그래서 특검 수사기한 연장 안 한 것도 결국은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친정인 검찰이 지금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 자기 친정인 검찰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 하나. 막 이거는 한 5% 정도?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특검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데 검찰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 생리를 잘 아니까. 그래서 과연 수사가 될 것이냐.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검찰이 그래서 선을 긋는 거는 네. 박근혜 수사는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시키지 않은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 같아요. 현직이든 하여튼 직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영광을 왜 특검한테 줘야 되냐. 자기 친정인 검찰에 주는 게 낫죠.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을 안 시키면서 그 부분은 갈 거예요. 근데 우병우를 건드리는 순간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되는데 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근혜는 건드려도 우병우는 못 건드린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근데 진짜 우병우야말로 검찰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도 네. 또 우리 정치의 어두운 면을 좀 밝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맞습니다. 우병우 건드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우병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구속이 되고 나서 그 세력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력의 보스잖아요, 최순실 씨가. 보스가 구속이 됐는데 그러면 그쪽은 지리멸렬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구치소에서 뭐 생수로 뭐 샤워를 했다는 등 이게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아시다시피 교정청, 교도소, 구치소는 법무부 관할이거든요.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고 그 뿌리는 분명히 우병우 전 수석한테 다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계보를 보면 우병우 씨가 김기춘 씨의 뭐라 그래야 되죠? 키즈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커온. 근데 김기춘 씨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왕년에 박정희 씨가 군대에 있을 때 법무참모로 데리고 있던 신직수 씨. 그 양반 나중에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다 했죠. 예. 신직수 씨가 김기춘 씨를 발탁하고 키웠죠. 직계 후배로.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병우 씨도 그런 판을 뒀을 거예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를 찍어서 갔을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을 요소요소에 심어놓고 쭉 올라오는 걸 봐서 그 중에서 발탁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병우 씨가 이렇게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생각보다 깊을 거예요. 네. 몇 명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게 두세 명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참 답답하죠, 그 부분. 그럼 다음 정권에서도 우병우 잡기는 쉽지는 않겠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네. 검찰 내 고영태 같은 분이 나와요. 내부 고발자. 예. 거의 그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겠네, 그분은. 그렇죠. 우병우는 못 잡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잡는다기보다는 네. 일단 시간과 열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뭐 대선이다 이렇게 해서 막 정신없다 보면 그쪽에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다시 또 힘을 모을 시간을 네. 또 벌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검찰에서 박근혜 씨를 집중해서 공략을 했을 때 국민들이 그래 잘한다, 시원하다. 잘한다. 네. 그러니까 뭐 탄핵돼가지고 불쌍해서 봐줄 줄 알았더니 제대로 법대로 하는구나. 이런 여론이 생긴다면 우병우는 더 잡기 힘들어져요. 우병우 못 잡아. 놔줘. 못 잡아. 못 잡는다. 네가 놔줄래? 못 잡아. 들어보니까. 그래요? 세네. 우병우 잡을 수 있는 대선 후보는 없습니까? 없어. 지금 편파 방송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러네. 참. 문재인이란 얘기지. 문재인. 두테르테 정도는 내야 잡을 수 있어. 못 잡겠다. 나는 못 잡겠다 이거. 아, 큰일 났네. 큰일 검찰 났네. 개혁 검찰 큰일 개혁도 났어. 뭐 그거 안 되면 검찰 개혁도 쉽지 않은 거죠? 아, 검찰 개혁은 다른 문제죠. 아,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까? 예, 다른 문제죠. 어. 예. 근데 검찰 개혁에 일반 검찰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병우까지 제대로 파헤친다면 그래 저 사람들의 자정 능력은 아직까지 믿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못한다면 그 결국은 당신들은 외부에서 칼을 대기 전에는 절대 나을 수가 없는 조직이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구속돼 있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재판은 그래도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솔직히 조금 걱정스럽고. 그것도 걱정해요? 예. 뭐 다 걱정이에요.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 검찰이 워낙 뻘짓을 해놓으니까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바람에 사법 개혁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나 좀 뭐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경향신문에서 특종을 하나 단독 보도를 했는데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학술 연구회를 통해서 내부 개혁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힘으로 덮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굵은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네. 그 중에서도 제일 노른자가 형사합의부 부장, 그다음에 영장전담판사 이 자리거든요.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양반 별로 뭐 미워하진 않는데 이재용 영장기각했던 조희연 부장판사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시는 분? 조희연 부장판사 형사합의부 갔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사건 배당받았 컴퓨터 배당이라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배당받았다가 내가 영장한 사건이라 못하겠다 해가지고 재배당됐죠. 형사합의부장 가 있어요. 요직으로 갔다는 겁니까? 요직으로 갔죠. 아. 그리고 현재 영장전담 판사들 보면 좀 옛날에 그 양반들 안 그랬는데 그 이영선 행정관 영장 기각될 때 저는 시쳇말로 혈압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하루 이틀 사이로 우병우 기각되고 이영선 기각됐는데 그러니까 두 사건을 처리한 판사는 달라요. 네. 근데 우병우 때 영장 기각 사유가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에서 나타난 소명의 정도, 뭐 다툼의 여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무슨 뜻이냐면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영선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는 소리예요. 두 개를 놓고 보면 이거는 증거가 적어서 기각이고 이건 증거가 야. 많아서 기각이에요. 딱 보고 얘들이 장난하나 싶은 거예요. 과연 현재 이 사람들이 이제 2017년 1년 동안 2월 달에 정기 인사로 바뀌었거든요. 2018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사건을 전담해야 되는데 2017년에 구속 대상이 될 가장 굵은 사람이 박근혜잖아요. 네. 발부할까? 진짜 걱정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꽂아놓는 게 원래는 법률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중앙지방법원장의 뜻이 아니에요. 대법원장의 뜻이지. 양승태형. 예. 그게 그래서 오늘 보도도 그렇고 정말 안 드러나서 그렇지 진짜 그 양반은 적폐입니다. 진짜 적폐입니다. 아니 그 뒷조사 당해놓고도 그 화났잖아. 그 뒷조사 아니에요. 뒷조사 아니에요. 뒷조사는요. 그렇게 보도를 하고 그 세계일보 조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 그때 뒷조사라고 나온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등산. 대법원장이 등산을 좋아해서 직원들의 원성이 높다. 출처가 어디겠어요 그러면? 직원이에요. 이게 무슨 사찰이에요. 그거 저도 아는 얘기예요. 오히려 제가 들었던 얘기는 국정원에서 판사들 사찰해가지고 그 정보를
대법원이랑 법원행정처에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뭔데 확인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뭐 대법원장이 사찰당했다는 보도를 보고 그래 잘 됐다. 대법원장이 그러면은 국정원 고발해라. 사찰당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 고발 못 할 거다. 왜냐? 그 정보를 자기들이 받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발 안 했잖아요. 아, 오늘 제목 나왔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적폐다. 제목 나왔네. 따옴표 꼭 이렇게 이정열로. 그렇지, 이정열로 예. 해야지. 저희는 연관 안 대법원장뿐만 되게. 아니라 예.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심각해요, 그게. 지금. 뭐 하나 마음 놓을 만한 게 없군요. 네. 아 심각하네. 예, 이게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 쉽지가 않네. 최욱 씨가 조윤선 동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제가 동기인데? 그러니까요. 네. 아 동기입니까? 동기예요. 얘기해줬잖아요. 어. 박범계, 동기. 윤석열 다. 예. 강용석까지. 아 그래요? 강용석까지. 당시 어떻게 좀 안 좋아했어요? 아유, 누님이고, 저기, 인격적으로야 좋아하죠. 아유, 진짜 보면은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쩌다가 저 누님이 이렇게 망가졌나. 이정열 그리고 최욱이 지금 경쟁 구도입니다. 아, 경쟁 의사 없습니다. 조윤선 이상형이거든요. 셀프 탈락. 그럼 그때 사법연수원의 동기였던 네. 거예요? 어. 인기 많았어요? 인기가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근데 당시에 연수원 당시에 저기 그때 벌써 혼인 중인 상태셔가지고 뭐 그걸 뭐 그런 혹시 속에 마음이 있었더라도 그걸 드러내놓고 표시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정열, 강용석, 음. 그다음에 방금 누구였죠? 그, 조윤선. 셋 중에 누가 공부 제일 잘했죠? 용석이가 잘했죠. 강용석이 제일 잘했습니까? 예. 근데 제일 안 됐네 지금은. 강용석 변호사가 참 그 친구가 아마 판사 임관서열 7등인가 6등인가 5, 6, 7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뭐 30대 숫자였으니까. 그러니까 판사 면접 볼 때 판사들 법원이 되게 이 성적을 중요시해요. 서열이 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사법시험 성적하고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산해가지고 그걸로 쭉 한번 딱 서열이 정해지면 평생 간다고 그러거든요. 판사 면이가 예. 성적이. 예. 판사 면접 볼 때도 1등부터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럼 누가 1등인지 당연히 다. 알죠. 예. 1등부터 들어가는데 뭐 1, 2, 3등 걔들 면접 오래 하겠어요? 들어갔다 나오지 그냥. 저 같은 이 사람들은 약간 뭐 물어볼까 이제 긴장하고 사람들은 뭐 예상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들어갔는데 초기에 들어갔죠. 성적 좋으니까 안 나와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예, 왜 안 나와? 근데 법무관 시절에 이 친구가 약간 좀 사고 친 게 있어가지고 그것 후배를 때문에 팼지. 후배가 아니고 저기 사병. 중령. 하극상? 하극상이라고 하긴 뭐한 게 그분이 제가 알기로 뇌물 사건으로 입건이 됐는데 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언론 보도도 되고 그랬어요. 대외적으로는 아버님 때문에 그게 안 된 걸로 이렇게. 뭐 그런 사정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제 얼굴 하얘가지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야 그것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알죠? 알겠습니다. 뭐. 네. 자, 우리 이정열 판사님 모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 한번 받아봐요. 좋아요. 우울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야,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예. 근데 아마 판사님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가 분명 오늘 좀. 제가 공인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평론가. 네. 왜, 왜 웃어? 예? 왜 웃어? 웃는 아니, 이유를 좀 얘기해 줘. 형님이 공인한다고 해서. 별로 권위가 없나? 그게 무슨. 자, 오늘 그 이정열 판사님 모시고 우리 탄핵이 어떻게 될지 또 지금까지 수사가 왜 이렇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영장 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그 이유를 좀 들어봤고 정말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힘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절절하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못 잡는다기보다는 네. 일단 시간과 열정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한참 뭐 대선이다 이렇게 해서 막 정신없다 보면 그쪽에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다시 또 힘을 모을 시간을 네. 또 벌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검찰에서 박근혜 씨를 집중해서 공략을 했을 때 국민들이 아 그래 잘한다, 시원하다. 잘한다. 네. 그러니까 뭐 탄핵돼가지고 불쌍해서 봐줄 줄 알았더니 제대로 법대로 하는구나. 네. 이런 여론이 생긴다면 우병우는 더 잡기 힘들어져. 우병우 못 잡아. 놔줘. 못 잡아. 못 잡는다. 네가 놔줄래? 못 잡아, 못 잡아.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세네. 우병우 잡을 수 있는 대선 후보는 없습니까? 없어. 지금 편파 방송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죠. 네, 그러네. 참. 문재인이란 얘기지. 문재인. 두테르테 정도는 돼야 잡을 수 있어. 못 잡겠다. 나는 못 잡겠다 이거. 큰일 났네. 큰일 검찰 났네. 개혁 검찰 큰일 개혁도 났어. 뭐 그거 안 되면 검찰 개혁도 쉽지 않은 거죠? 아 검찰 개혁은 다른 문제죠. 아, 그건 또 다른 예,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죠. 어. 예. 근데 검찰 개혁에 일반 검찰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병우까지 제대로 파헤친다면 그래서 특검 수사기한 연장 안 한 것도 결국은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친정인 검찰이 지금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 자기 친정인 검찰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 하나. 막 이거는 한 5% 정도?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특검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데 검찰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 생리를 잘 아니까. 그래서 과연 수사가 될 것이냐.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검찰이 그래서 선을 긋는 거는 네. 박근혜 수사는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시키지 않은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 같아요. 현직이든 하여튼 직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영광을 왜 특검한테 줘야 되냐. 자기 친정인 검찰에 주는 게 낫죠.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을 안 시키면서 그 부분은 갈 거예요. 근데 우병우를 건드리는 순간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되는데 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근혜는 건드려도 우병우는 못 건드리. 사람들의 자정 능력은 아직까지 믿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못한다면 그 결국은 당신들은 외부에서 칼을 대기 전에는 절대 나을 수가 없는 조직이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구속돼 있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재판은 그래도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솔직히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것도 걱정해요? 예. 뭐 다 걱정이에요.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 검찰이 워낙 뻘짓을 해놓으니까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바람에 사법 개혁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나 지금 뭐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경향신문에서 특종을 하나 단독 보도를 했는데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학술 연구회를 통해서 내부 개혁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힘으로 덮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굵은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네. 그 중에서도 제일 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근데 진짜 우병우야말로 검찰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도 네. 또 우리 정치의 이 어두운 면을 좀 밝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맞습니다. 우병우 건드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우병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구속이 되고 나서 그 세력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력의 보스잖아요, 최순실 씨가. 보스가 구속이 됐는데 그러면 그쪽은 지리멸렬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구치소에서 뭐 생수로 뭐 샤워를 했다는 등 뭐 이게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아시다시피 교정청, 교도소, 구치소는 법무부 관할이거든요.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고 그 뿌리는 분명히
우병우 전 수석한테 다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계보를 보면 우병우 씨가 김기춘 씨의 뭐라 그래야 되죠? 키즈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커온. 근데 김기춘 씨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왕년에 저기 박근혜란다. 박정희 씨가 군대에 있을 때 법무참모로 데리고 있던 신직수 씨. 그 양반 나중에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하고 다 했죠. 예. 신직수 씨가 김기춘 씨를 발탁하고 키웠죠. 직계 후배로.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병우 씨도 그런 판을 뒀을 거예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를 찍어서 갔을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을 요소요소에 심어놓고 쭉 올라오는 걸 봐서 그 중에서 발탁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병우 씨가 이렇게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생각보다 깊을 거예요. 네. 몇 명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게 두세 명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참 답답하죠 그 부분. 그럼 다음 정권에서도 우병우 잡기는 쉽지는 않겠군요.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네. 검찰 내 고영태 같은 분이 나와요. 아, 내부 고발자. 예. 아, 거의 그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겠네 그분은. 그렇죠. 야, 우병우는 못 잡겠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